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한미숙입니다. 1년 전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10년 넘게 혼자 지내왔어요. 가족들이야 옆에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고독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차분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배려 깊은 태도.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1년 전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미숙 씨,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그가 그렇게 말을 걸어왔을 때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재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사적인 그와의 첫날 밤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저의 사연 들어주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자랐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저도 그 덕분인지 힘든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첫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어려운 형편을 견디며 살아갔어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삶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혼자라는 현실과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고 저는 홀로 남아 적막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게 됐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강태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구석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가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죠. 어느 날 노래교실이 끝난 후 우연히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을 걸었어요. 미숙 씨,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나눈 대화였죠. 그는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때로 조용한 카페에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다음에 뵙죠. 늘 같은 말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에도 그는 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녁 약속은 좀 어렵습니다. 낮에 뵈면 안 될까요? 그의 표정이 순간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그는 꼭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생활 습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새로운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청혼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오랜 시간 혼자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그는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미숙 씨, 사실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사실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오늘은 좋은 날이니 다음에 꼭 이야기할게요. 그러고는 그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된 채 불안함을 아는 채 첫날 밤을 보냈어요. 도대체 그가 숨기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후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냥 따뜻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밤은 알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느 부부처럼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정원을 가꾸기도 했지요.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망가진 가구를 척척 고쳤고 나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고 거실 창문을 몇 번이고 닫고 또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창문을 신경 쓰세요? 어느 날 내가 물었을 때 남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밤에는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태우 씨,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둠 속에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굳힌 채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우 씨, 왜 거기 계세요? 내가 다가가자 남편은 갑자기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놈이 여기 있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있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손을 뿌리치고 벽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 내가 널 죽인 게 아니야. 남편은 공허한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남편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헉, 숨이 막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놀라 급히 그를 흔들었습니다. 태우 씨, 정신 차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 씨, 그는 힘없이 나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또 그 꿈을 꿨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악몽에서 깨어나면 어떤 기분일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또 악몽에 시달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르기도 했고, 어떤 날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지. 하지만 나는 널 죽인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우 씨, 병원에 가 봐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매일 밤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냥 놔둘 수 없어요.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남편은 결국 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가 원한다면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는 동안 점점 더 깊은 악몽에 시달렸고 나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그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남편이 감추고 있는 더 깊은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이후 나는 매일을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첫날부터 남편의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치료도 치료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이겨내기로 했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도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갔을 때 나는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낮에 보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숙 씨, 왜 깨어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손에 들린 칼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거기서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칼을 꼭 쥐며 한 발짝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태우 씨, 제발 칼을 내려놔요. 저예요. 미숙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칼을 든 손을 허공에서 망설이듯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요? 여긴 우리 둘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떨며 자신의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항상 여기 있어요. 내가 잘 때,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는 저를 보고 있어요.
나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악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걸까요? 태우 씨,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누구도 없어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내가 그를 놓쳤어. 그래서 그는 죽었어. 나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태우 씨,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전 여기 있어요. 나는 그를 달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남편은 내 품속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낮에도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며 불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남편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악몽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서랍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거기엔 10년 전의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 동료 잃고 미제 사건에 유령이 되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사 속에는 한 형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태우 씨, 이 기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신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나는 흔들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말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단순히 동료를 잃은 게 아닙니다. 나는 동료를 죽인 놈을 잡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를 놓쳤습니다. 그놈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숙 씨, 그는 내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놈이 여기 있어요. 나는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는 환영이 단순한 트라우마의 일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편. 그리고 그 뒤에서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남자.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던 걸까요?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우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창문을 열었어요? 밤에는 항상 닫아두잖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창밖을 응시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었어. 분명히 바로 여기 서 있었는데 남편의 손끝이 창틀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골목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남편은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돌아왔어.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악몽 속에서 보던 그놈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과거를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서재로 달려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망설이다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남긴 낡은 공책을 손에 쥔 채 손끝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트라우마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의 불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넘기며 남편이 감춰왔던 진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이 공책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걸 찾은 거야? 이건 말해줘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온몸을 떨며 고민하던 남편은 천천히 그날의 입을 열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7월 18일 남편 기억 속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당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범죄 조직과 관련된 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료와 함께 한 폐건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곳곳에는 버려진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곳에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강 형사, 조심해. 느낌이 안 좋아.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동료는 본능적으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다. 거기 당장 나와.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벽 너머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손짓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강 형사, 저기 봐. 남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남편이 목격한 것은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젠장, 우리가 늦었어. 남편이 동료를 돌아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휙 하고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본능적으로 총을 꺼내 들었을 때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야 왔군. 형사 양반. 그는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이었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 들어. 남편과 동료는 동시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날 텐데 왜 방해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당장 무기를 내려놔. 넌 이미 포위됐어. 그러나 그 순간 그 남자가 섬광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윽! 남편이 눈앞에서 본 것은 동료가 칼에 찔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남자는 동료를 바닥에 쓰러뜨린 채 피를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 양반. 이런 순간에도 총을 쏘지 못하다니 실망이군. 남편은 다시 총을 겨누었지만 동료가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강 형사, 놓치지 마. 그리고 그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차 씨! 그러나 그놈은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편은 끝내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동료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강 형사. 그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던 이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유, 그리고 혼자 살아왔던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놓쳤던 그놈이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창밖을 응시한 채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우 씨, 이제 그놈은 없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숙 씨,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골목길 끝에서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뭐죠? 남편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입니다.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그는 골목길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태우 씨, 저 사람 진짜예요.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또다시 환각을 보는 것은 아닐까, 단순한 망상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내 손을 조용히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순간도 편히 살지 못했어.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내 동료가 내 손에 죽었어.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 남자는 손을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협만 하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나는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난 모든 걸 망쳤어.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고든 아니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건가? 비겁하게 도망쳤겠지?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내 주위를 맴돌았어.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살면서 단 한순간도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매일 밤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절규하던 모습이 꿈에 나왔어. 그리고 그는 남편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나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똑같이 고통받고 싶었어.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느껴온 누군가의 시선, 창문 밖에서 느껴졌던 묘한 기운, 그 모든 것이 이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남편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모습을 드러낸 거지? 다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네가 나를 잡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놈은 빠르게 움직이며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넌 날 잡아야만 해.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나. 그는 광기에 찬 얼굴로 외쳤습니다. 남편과 그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지금 사람을 체포해야 해요? 빨리 와 주세요. 한편 남편은 그놈과 거칠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땅바닥을 뒹굴며 싸웠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그놈의 팔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도망치면서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강 형사, 더 세게 나와봐. 날 잡고 싶다면 직접 끝을 내봐.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잡고 싶었던 범인, 그리고 15년 동안 악몽을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말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강한 일격이 들어가면서 그놈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에 주저앉은 남편은 손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쥔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우 씨, 괜찮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입술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바닥에 누운 채 피식 웃더니 비틀거리며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강 형사 10년 만에 제대로 맞았군. 남편은 그놈을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그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묘하게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나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였고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자를 체포하십시오. 10년 전 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경찰들은 빠르게 다가와 쓰러진 그놈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 형사가 남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 형사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남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놈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 10년 동안 날 잡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우리 좀 편해지겠지? 남편은 무표정하게 그놈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너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과거와 싸우고 있었던 거다. 그놈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편해질 때가 됐나 보군. 그놈은 저항 없이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나는 남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나는 그 순간 10년 동안 남편을 올감했던 악몽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창밖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밤이 오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 씨, 괜찮아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이제 우리의 삶은 조금씩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15년간의 긴 어둠을 지나왔고 그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체포된 그 남자의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놈을 넘긴 후 우리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에 떨며 커튼을 닫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우 씨,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 예전엔 분노와 공포뿐이었는데 이제는 연민이 들어. 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괴로워했던 걸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어쩌면 우리 둘 다 같은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거겠지.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을 위해 써요.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할 거야.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는 남편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해질 무렵이면 초조해하던 남편이 이제는 저녁 노을을 보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멈춰서더니 작은 꽃가게 앞에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이 꽃 어때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꽃은 왜요? 남편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요.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건 신혼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신혼을 시작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 손에 건넨 작은 꽃 한 송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어요. 남편과 나는 10년간의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어둠 끝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 마세요. 사랑을 두려워 마세요. 아직 우리에겐 행복한 날들이 더 많이 남았으니깐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래요.